부로님이 좀 스마트해지신 것 같아요. 컴퓨터도 다루시고. 기본이죠, 기본. 그래요? 전 잘 못하거든요. 오, 두 손으로 찾아도 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요? 보여주면 안 돼요. 연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좀 하는 척. 지난 시간에 우리 수국 관리 요령에 대해서 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은 수국 관리 요령 중 2탄 네. 여름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름의 수국 관리 요령은 뭐가 있을까요? 6월, 7월, 8월을 여름이라고 이렇게 칭을 하죠. 네. 우리가 여름 하면은 수국의 절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수국이 5월 초부터 이제 개화를 하기 시작하죠. 꽃망울이 맺혀서 6월달, 7월달에 만개를 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목수국, 아나벨 수국이 아니라 원형 수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름에 수국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은 그 만발한 수국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오래 볼 것인지. 네. 그래서 그 꽃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에 이제 전지를 한단 말입니다. 전지를 해서 삽목을 하죠. 그리고 삽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적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적심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꽃대를 잘라주는 거거든요. 네. 전지나 적심이나 똑같은데 그 시기 네. 그리고 방법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꽃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꽃을 오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봄에 3월 말에서 4월 초에 영양 생장을 위해서 비료를 줬다면 여름에 주는 비료는 꽃을 오랫동안 보기 위한 비료. 다시 말해서 잎이나 가지나 꽃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햇빛이라든지 비라든지 걔네들한테 최대한 강하게 꽃을 키우자. 네. 그래서 비료도 좀 줘야 되고. 그리고 햇빛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노지 식재를 하셨다면 무조건 반그늘에 들어가셔야 돼요. 더 좋은 조건은 뭐냐면요. 가끔 숲속에 들어가면은 알록달록한 햇빛이 있습니다. 그런 햇빛이 가장 좋습니다. 수국은. 그러면은 꽃이 싱싱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여나 반그늘이 없어요. 햇빛에 장시간 동안 계속 노출이 된 상태라면은 수국이 어떻게 됩니까? 처짐 현상이 나와요. 네. 지난번에 광합성 작용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광합성이 오전 중에 많이 받아요. 정오까지 많이 받는데 그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얘네들이 물 올림을 못해요. 햇빛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럼 얘네들이 싱싱한 상태에서 있지를 못해요. 처져요, 당연히.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기 시작해요. 처졌네 하고 물을 엄청나게 줘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그때 물을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처집니다. 과습 때문에 많이 썩습니다. 물 관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전 일찍만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주셔야 돼요. 처져도 괜찮아요. 얘네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처지는 거거든요. 오후가 되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오전 일찍 주시라는 거죠. 물을 줄 때 절대로 사워 분무를 하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파리에도 물을 이렇게 찍찍 뿌려주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 맞아요.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밤이슬, 오전 새벽 이슬 맞기 때문에 샤워 분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샤워 분무를 한다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이파리에 물이 맺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볼록렌즈 현상이라고 이파리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도 마찬가지로 꽃에다가 물을 계속 주잖아요. 꽃이 빨리 시들어요. 그래서 장마 기간 전까지 꽃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장마철이 딱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는 꽃이 거의 다 지는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네. 그늘 밑에라든지 비가 안 맞게 해주면 또 오래 갑니다. 그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네. 물 관리는 철저하게 오전에만 주셔라. 그리고 오후에는 가급적이면 주지 마셔라. 네. 그리고 물을 줄 때 항상 위에다 분무를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쪽에다 주시라는 거. 그러다 이제 추비가 들어가죠. 비료를 추가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시기는 6월달에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꽃이 막 만발할 때 그때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근데 비료도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꼭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다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빗물이 튀면서 비료가 이파리나 꽃에 묻게 되면은 화상을 입죠. 비료 화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항상 비료를 줄 때도 반드시 땅 속에다가 묻어주셔라. 꽃 관리는 그렇게 세 가지만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건강한 꽃을 오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물을 줄 때 절대로 위에서 주지 말라는 점. 그리고 비료를 줄 때는 묻어주라고. 그렇죠. 묻어줘라. 살균 살충제를 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꽃에다가 절대로 주지 마세요. 흙이나 이파리에다가만 주시라는 거. 그러니까 방제를 할 때는 밑에만 주세요. 어차피 충은 기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밑에다만 줘도 웬만하면 다 잡아요. 곰팡이병도 마찬가지로 밑에다 주시면은 이게 훨씬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살균제는 꽃에 닿으니까 꽃이 다 타버리더라고요. 살균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꽃 폈을 때는. 맞습니다. 네. 근데 화분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물을 줄 때 절대로 마찬가지로 위에서 주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토 위에다가 주신다거나 밑에서 물바지를 통해서 그렇게 주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봄에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 방법과 얼마나 줘야 되는지 또 언제 줘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삽목입니다. 삽목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지를 해야 되겠죠. 전지는 강전지가 있고 중전지가 있고 약전지가 있어요. 맨 위에 꽃대만 딱 자른다. 그건 약전지고요. 중간만큼 이파리에 대한 마디를 한 3마디 정도 남겨놓고 자른다 그러면 그건 중전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디를 한 마디만 남겨놓고 강하게 자른다. 그거는 강전지예요. 강전지는 주로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봄에 이루어져야 돼요. 밑에 있던 영양분을 충분히 끌어올릴 때쯤에는 강전지를 하셔도 돼요. 꽃을 안 보고 나는 삽목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꽃은 폈고 얘네들은 꽃이 안 폈잖아요. 이런 애들은 봄에는 강전지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영양생장 기간, 봄에는 강전지를 해도 되지만 여름이나 가을에는 강전지를 하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셔도 되지만 확실하게 꽃눈이라든가 이파리를 몇 장 남겨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 시즌에 전지를 할 때는 2마디에서 3마디는 남겨놓고 전지를 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전지를 한 것 같다 삽목을 해야 되잖아요. 장마철 시즌에는 삽목이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습하고 온도 관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토는 무조건 배수가 잘 되는, 물 빠짐이 좋은 상토를 쓰시면 되는 거고, 구매를 하실 때 삽목용 상토를 써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펄라이트 비율이 나와 있어요. 50% 이상을 쓰셔야 돼요, 여름철에는. 배수가 빨리빨리 돼줘야 돼요. 오전에 물을 주면은 오후에 다 빠져나갈 만큼 배수력이 좋은 상토를 쓰시게 되면은 삽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햇빛을 약간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6월, 7월, 다시 말해서 장마철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여름에 지금같이 엄청 덥잖아요, 8월달에. 이때는 가급적이면은 피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온도를 조금 맞춰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좀 그늘이라든지 차광된 곳 그런 쪽에다 놓더라도 통풍도 잘 돼야 되고 빛도 어느 정도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계속 쳐다봐줘야 돼요. 원형 삽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삽목이 아니죠. 근데 목수국이라든가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이 되더라도 50% 더 안 되는 경우는 전멸하는 수도 많이 생기고요. 목수국하고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숙지삽으로 봄 시즌에 해라. 저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적심이죠. 전지 시기를 잘 맞춰야 내년에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름 시즌에는 이겁니다. 꽃을 화려하게 피기도 하지만 빨리 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여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6월, 7월에는 꽃이 화려하게 피지만 8월 같은 경우에는 져가는 시즌이죠. 걔네들을 전지를 조금 빨리 해주면 당년지수 같은 경우 또 다른 꽃이 피기도 합니다. 대부분 영상을 본다거나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전지를 하라고 많이 나와요. 대부분. 3마디나 4마디 정도 형성을 한 상태에서 화합분화가 일어나게 만든다. 가을 시즌에 화합분화를 형성을 하잖아요. 그 시기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이제 중심지방도 있고요. 강원도도 속초나 강릉은 또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기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한번 우리가 역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꽃눈이 화분화를 하려면은 꽃눈에 마디가 몇 마디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4마디, 5마디.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옛날 품종들, 전년지 수국들, 일본에서 건너온 수국들, 어떻게 보면 일본 자료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새순이 4마디에서 5마디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화분화가 일어난다. 그래야 꽃눈이 잘 맺힌다. 그러면 왜 4마디인가요? 또 궁금해요, 이것도. 왜 4마디냐면요. 이게 일반적으로 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6개에서 8개 정도 달려야 화분화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나머지 그렇게 결론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마디 이상에서 화분화를 해야 꽃눈이 잘 맺힌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절간과 절간 이 4마디가 자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 반 정도요. 45일 정도 되네요. 그러면 식물이 생장하는 최저 온도가 몇 도입니까? 저는 한 15도로 알고 있어요. 15도요. 그렇죠. 14도에서 15도.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온에서 14도에서 15도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늦가을이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10월경에 약 15도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 온도가. 그러면은 10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얘네들이 생장을 해준다.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제주도냐 강원도에 따라 조금 시간 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국,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 거죠. 고창 같은 경우에는 10월 15일이 평균 온도가 한 15도 정도 돼. 16일, 17일 넘어가면은 점점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장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분화를 시작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4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5일을 더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한 50일 정도 가면은 내마가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50일이면은 10월 15일에서 50일이면 며칠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산수 안 돼요. 물어보지 마요. 50일이면은 8월 15일이죠. 광복절이죠. 몰라요. 계산 안 돼요. 광복절 전에만 저희들이 전지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적심하는 시기 그리고 전지하는 시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 기준, 4마디의 기준은 기존에 있던 일본 수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좋은 수국 유럽에서 많이 나왔죠. 좋은 신품종 수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네. 그러면 그 수국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네.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한마디만 맺히더라도 꽂는 화분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설마설마 하면서 테스트를 여러 방법으로 많이 해봤어요. 7월 말에 전지한 거, 8월 말에 전지한 거, 9월 말에 전지한 것도 한마디만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화분화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엔들레스 선모 종류가 그렇다라는 거고 다른 품종들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추우면 추울수록 가을이 될수록 이 절간과 절간 사이가 마디가 굉장히 짧아져요. 짧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경질화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단단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내년 봄에 이 상태에서 또 줄기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여기서 꽃을 맺히면 이렇게 처진 현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화분에서 키우다 보니까 네. 큰 것보다는 아담하면서 꽃을 많이 개화하는 걸 선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자꾸 낮게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최대한 춥게 키워야 되고 최대한 강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한 7월 15일 정도에는 다 전지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유튜브에서는. 네. 그러면 그때 추운 지방은 한창 꽃이 필 때예요. 근데 7월 15일 날 해야 된다니까 자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런 네. 경우 이제. 근데 꽃을 봐야 되는데 그 꽃을 버리고 전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면은 당년지 수국 같은 건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법으로는 간단합니다. 대형 수국일수록 그냥 약전지를 들어가면 돼요. 그 위에서만 자꾸 나오고 밑에서 나올 수 있게. 이런 사이즈 좀 얘네들은 한 중전지만 해주고. 근데 그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키우고 싶으면은 약전지 들어가고 약전지가 들어가게 되면 꽃에 아담하게 사이즈가 나오겠죠. 네. 꽃을 크게 보고 싶다. 나는 몇 개 안 봐도 되니까 크게 보고 싶으면 좀 강전지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가을 시즌이에요. 여름도 중요하지만 가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을 시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좀 흥분했나요? 네. 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